네, 뭐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죠. 지금 뭐 아까 앵커 오프닝 얘기했던 것처럼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 뭐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건 늘 고민을 주는 존재죠.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고민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고. 자, 그런데 또 올라갈 때 고민보다는 좀 이게 조정이 되고 좀 떨어질 때 고민들이 훨씬 더 이제 많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지금 뭐 부동산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좀 쌓이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그렇죠. 견고하게 정말 2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만 했던 이제 뭐 정말 숨이 턱에 찰 만큼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5주 연속 지금 뭐 마이너스 지금 물론 그 폭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0.01%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지금 이제 0.03%까지 좀 폭도 조금 그렇죠.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5주 연속이다 보니까 이것이 뭐 일시적인 조정이었다가 또 반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좀 하면 뭐 걱정이 조금 덜 할 텐데 추세적으로 지금 그렇죠. 작지만 그래도 약간 하향 쪽으로 지금 꺾이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하락 쪽에 좀 무게감이 좀 더 실리는 물론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또 아주 코앞으로 지금 다가와 있어서 3월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는 이제 뭐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많은 또 영향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이제 2월 시장만 본다라면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이런 조정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르는 시대. 그렇죠. 자, 특히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이제 생긴 어떤 그 상품들은 뭐 그게 서울에 있던 아니면 뭐 경기, 인천 아니면 지방에 있던 아주 지방 중소도시에 있던 간에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던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조정기에는 다 올라가는 이런 시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끝나지 않았다. 제가 물론 물음표는 달아놨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제 3월이 좀 더 지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2월 상황만 보자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자, 일단 뭐 극심한 거래 절벽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한 8월 그러니까 작년 8월까지가 이제 거의 지금 꼭지점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까지 그래도 뭐 아파트 전국 거래량이 약 한 5만 건 정도 굉장히 많죠. 한 5만 건 정도 한 달에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9월 들어서면서 이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한 4만 건대 정도로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11월 불과 2달 사이에 4만 건에서 2만 건대로 떨어집니다. 자, 5만 건이었던 게 4만 건, 그것도 2만 건대로 떨어진다면 정말 거래 절벽이다라고 할 텐데 지금 올 1월 그렇죠. 올 1월 이제 뭐 기준했을 때 약 한 1만 건대까지 떨어지는. 자, 정말 뭐 극심한 거래 절벽이다. 특히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약 한 뭐 10,000건, 뭐 안 돼도 한 5,000건, 6,000건 정도 유지됐던 것들이 지금 현재 뭐 거의 1,000건까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극심한 거래 절벽, 정말 금매도 안 팔리는 급매여 아니면 급매만 지금 뭐 거래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극심한 거래 절벽이다. 자, 이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오르는 곳은 뭐 많이 없어요. 자,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서울 쪽에 뭐 또 재건축이 좀 빨리 진행되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신고가를 쓰고 있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좀 희소한 경우고 대부분 내리는 곳들이 지금 이제 많은 이런 상황에 와 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다. 팩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전국의 모든 아파트. 자, 실질적으로 작년에 1억 이하 아파트가 또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뭐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그래서 1억 이하 아파트를 찾아서 또 뭐 아래로 뭐 많이 내려가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고가는 고가 아파트대로 뭐 저가는 저가 아파트대로 거의 뭐 1억 이하까지 그렇죠. 이렇게 다 들썩들썩 했었던 게 또 현상이었던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빠짐없이 다 올라가는 어쩌면 이것이 좀 비정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부동산이라는 것도 어떤 상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우월한 것들, 그다음에 좀 여리한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좀 구분이 되고 좀 우월한 것들은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좀 찾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몰리게 되고 좀 여리한 것들은 아무래도 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논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뭐 우량한 것이든 여리한 것이든 전부 다 올라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뭐 상황은 좀 끝났다. 그래서 어쩌면 좀 비정상적인 게 조금 그렇죠. 이제 좀 끝나고 오히려 좀 정상적인 상황. 자, 정상적이라는 게 이런 거죠. 입지별 어느 정도의 양극화. 물론 이것이 너무 이제 극명해지는 것은 뭐 또 어느 정도 또 그것이 왜곡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별 양극화라는 것은 부동산도 경제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 입지별 양극화가 조금 더 극명해지는 그렇죠. 이렇게 좀 되는 어쩌면 이것이 좀 정상적인 좀 조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 자, 비정상적인 모두 다 올라가는 시대에서 이제 좀 입지별로 좀 어느 정도 온도 차가 생기는 이런 좀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또 입지에 대한 그렇죠. 그런 중요성들이 좀 부동산 투자에서 굉장히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뭐 좀 금액이 좀 떨어지고 있다 아니면 좀 어렵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 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올 한 해 재테크 수단으로 그렇죠. 뭘 좀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더니 자, 이렇게 뭐 금리도 올라간다, 대출도 안 된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8명 중에 10명 중에 8명이 그렇죠. 10명 중에 8명이면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많은 분들이 뭐 금리가 올라가도 대출이 좀 어렵다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역시나 내가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고 싶어. 자,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사랑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만 지금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다 그러면 무조건 아파트만 쫓아가는 그런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아파트만 부동산 투자의 대상인 이런 시대도 좀 어느 정도 좀 끝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정기에 좀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좀 많이 좀 들여다보지 않았던 이런 또 시장들이 부동산에는 다양한 시장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 안에서 올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시장이 바로 토지 시장이다. 자, 일단은 뭐 토지 보상금 자체가 그렇죠. 전국에서 무려 32조 원이라는 자, 어마어마한 정말 역대급으로 풀립니다. 자, 토지로 보상받은 것들은 뭐 대토라든지 세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토지 쪽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시장이 올해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특히나 자, 그 안에서도 수도권 쪽이 무려 84%나 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6조, 27조 정도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뭐 또 이렇게 서울 가까이에 지금 대부분 3기 신도시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또 대부분이 서울 쪽이라든지 경기나 인천권 쪽에 또 다른 부동산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토지 시장도 올 한 해 좀 이렇게 좀 뜨거울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자,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도 거의 뭐 거래액이 한 20조 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거의 부동산이 한 20조 이상 지금 거래가 될 걸로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서울 안에서도 지금 오피스 시장들이 굉장히 뜨겁게 그렇죠.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오히려 좀 큰 폭으로 좀 수요가 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물론 아파트는 뭐 늘 그렇죠. 뭐 인기였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아파트 시장이 좀 조정되고 있으니까 아마 토지나 상업용 부동산 쪽들도 올해는 좀 많이 각광을 받는 이런 좀 분화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조정장, 이런 좀 전환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좀 살펴드리면은요. 자, 일단
위험자산하고 안전자산을 좀 조화롭게 좀 섞는 이런 맞춤형 투자가 좀 필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안전자산 쪽, 그렇죠. 물론 비중을 늘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런 위기가 항상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급급매 뭐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올라가는 사실 장에서는 좀 나타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약간 어느 정도 위험을 갖추고 있는 거지만 입지적으로 만약에 굉장히 그쪽이 우수하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위험자산 쪽에도 어느 정도는 조금 바구니에 담아두는 것도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가 거주주택하고요. 자, 비거주택, 물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거주주택 쪽에 이제 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면 될 것 같고, 무주택자들은 늘 좀 공격적인 모드를 갖고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청약에서 하는 분양가들은 그래도 뭐 일반 시세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요. 자, 그렇지만 다주택자들, 비거주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세를 위해서라도 이런 좀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주택만 이제는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주택 쪽에 좀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그래서 비주택 쪽을 어느 정도 내가 자산 그 바구니에 좀 담을 것인가, 요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요. 자,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는 계속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는 시세 차익만 바라보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보합, 뭐 약보합 쪽으로 지금 기울었기 때문에 이런 보합 시장에서는 오히려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를 받는 이런 쪽으로 좀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세 차익 목적만 전부 다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세 차익과 월세를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해서 두 개 다 좀 이렇게 바구니에 담으시는 이런 좀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한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